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게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질문 대답, 영어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상치 않아지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11명이 나왔다. 그래서 당분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 이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을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질문을 하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면서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 등으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 창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한개만 하고 들어갔다고. 코로나 대유행되고 있는데 방역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 내가 어제요. 그 질병 그 총장하고 그리고 저 국가 감염병 그 대응위원회 그 위원장님하고 또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두려움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어?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칩시다.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지면 이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괜찮으면 이 앞에다가 나중에 칩시다. 뭐 지금 상태로 이렇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야 그냥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에게 먼저 질문 드릴까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출근길 질문대답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지지율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해석을 어제 내놓았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공교롭게도 30%대의 여론조사가 한 2곳 정도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핑계이고 사실은 정제되지 않는 발언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갑작스럽게 좀 취소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갑자기 멀리 떨어져서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리고 결정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어제의 결정을 갑자기 하루 만에 이유 없이 좀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어제의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는 굉장히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위중하다, 긴급하다라고 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했었는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한다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 7m, 8m 떨어져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 쉽게 고민하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제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또 결정을 뒤집어서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너무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배준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한 것은
그 윤석열 다음이 다시 발휘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다음. 네.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11명이 그렇게 감염되고 그랬으면은 사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참모로서는 당연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충정에서 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습니다. 그 언론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어 스태핑이 사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은 날마다 도어 스태핑을 하진 않지만은 그 헬기로 이제 바깥에 나갈 때 네. 사우스로원에 가서 우연히 마주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것도 대답하고 그런 게 아마 관행으로 되어 있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참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기자회견을 8번, 국민과의 대화를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총 10번밖에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하면 25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통의 측면에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앞서가고 그것을 좀 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참모진 입장에서는 좀 더 정선되고 그리고 정의된 입장을 내놨으면 하는 그런 조언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소통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예, 김 의원님 뭐 보태실 말씀 이제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네. 더 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시스템이 있냐라는 그런 고민인 건데요. 만약 정말 코로나가 심각해서 청와대 내부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했다라고 한다면 일관된 시스템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전체에 전달이 되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 청와대에 그 기자실의 팬클럽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3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냐 왜 거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거냐라고 하니까 용산 집무실과 관련되어서는 청와대와 관련된 게이트를 그냥 들어가면 그 기자실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과연 함께 그 시스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사회경제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걸로 중단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국민들께서 야, 코로나가 그럼 진짜 심각해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연세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변하는 건가? 시간은? 인원 제한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생기니까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변화는 없다라고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두 가지의 이유를 더 들어서 또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배준영 의원도 그러면 똑같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보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비서실과 춘추관에 그 장막이 없이 그냥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해진 오전 또 오후 2타임만 가기로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점점 벽을 쌓는 거는 민주당 정부인데 저희가 이런 벽을 허물고 한다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휘둥그레지고요. 그리고 언론재갈법이 있습니다. 언론재갈법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인들한테 그런 그 고의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푸대접했던 그리고 국민의 언론을 통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견이 많으셨던 민주당에서 저희가 잘해보겠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좀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네, 두 네. 분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출근길 질문 대답을 재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여당과 제1야당의 지도부에게 물어봤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도어스태핑을 재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는 대표 직무 대행으로 불러야겠죠.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렇게 뵙고 이런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런 국민과의 소통의 그런 수단으로 도어 스태핑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뭐 리스크가 있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서 조금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참모들의 건의를 일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대통령실 내에서 10명 이상의 그런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또 병호처에서 극구 말리는 반응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어 스태핑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국민과의 소통은 계속해서 하리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언론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좀 정제된 언어를 쓰겠다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마 김남국 의원도 도어스태핑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까 청와대라고 표현하셔서 대통령실이죠. 청와대는 아니고.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왜 일관되지 않느냐. 어제는 코로나가 심각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재개하면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 중요도, 심각성이 어제는 중하다가 오늘은 가벼워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도어스태핑 자체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도 동의하시죠? 당연히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도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예. 전에 지역에서 올라왔는데요. 그 약속 잡지 않고 이제 들리신 주민분들 만나고 왔고요. 세 분이나 이제 세 팀이나 그냥 편하게 만나고 왔고요. 예. 또 오기 전에 커뮤니티 SNS에 글을 또 올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노력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가지고 막 측근들이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대변인도 본인의 어떤 그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 정치적 해석을 낳지 않고 논란 없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직접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제된 언어, 표정, 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오늘 도어스태핑에서도 안타깝고 좀 지적이 될 만한 것이 물가와 경제 대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 없이 웃으면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이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것은 고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셔서 막 진짜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서 답변 받으면서 웃으면서 오늘 질문 많은데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대답하듯이 넘어가 버리면 저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한 소통이 될 수 있다.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대책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신중하고 구체적 메시지로 국민의 마음에 그 어려움을 충분하게 다 헤아리지 못한 그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도어스태핑은 그러지 못해서 소통을 한다라고 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좀 일방적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SBS가 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이것저것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릴 텐데 특히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답과 관련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계속돼야 한다가 50점이, 중단해야 한다가 44.
자, 저렇게 되면은 아마 오차 범위에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한다는 대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념 성향. 이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떻다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63.2가 나온 반면에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63이 나왔어요. 배 의원님, 저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중도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돼야 한다는 대답이 더 많았어요. 보수와 진보의 대답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좌우가 좀 헷갈릴 때는 중도가 그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네. 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도어 스태핑을 계속함으로써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호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진보를 지지하신 분들은 조금 위기감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을 지지하지 않는 44%의 마음도 저희가 잘 읽어서 하는데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말이 굉장히 천금과 같이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중한 태도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자들 만나면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 국무총리도 있고 각 부처의 장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전문적이고 이런 그 최종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실 어떤 그 언론의 포커스가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저희가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도어 스태핑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이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적절하게 논의 끝에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계속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접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어 스태핑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거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다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보다 정제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자신의 맨 얼굴, 대통령 윤석열 동시에 인간 윤석열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네. 도어 스태핑을 하려고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도어 스태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은 발언들이 적지 않아서 아마 도어 스태핑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확인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의 질문 대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어떤 말들이 논란이 됐었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짐이나 이런 거. 무서운 수용 문제도 있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신청 문제를 뭐 거론을 하시던데 열심히 함께 선거 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그래. 국정원 고발 요청 관련해서 여사님 일정이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편집 PD가 아주 재밌게 영상을 구성을 했어요. 두 분 다 웃으시면서 저 영상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네.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런 도어스태핑을 도대체 왜 하느냐, 저런 답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그런데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도어스태핑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박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직은 초기이긴 하지만 배준영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나온 네. 답변이 네, 그러니까 기사로 많이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비판도 많이 이어지고. 그래서 예. 그 정리해서 하신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본 비디오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딴 방송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방송에 돌발 영상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 YTN 돌발 영상 비슷했습니까? 그래서 예. 저 화면만 보면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메시지도 참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거를 도어 스태핑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제고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약간 그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네.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대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인사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영상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모았다라고 미리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어떤 의도해서 왜곡하려고 저 영상을 만든 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배 의원님께서도 잘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김당구 의원님 많이 웃으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도어스태핑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 경호처가 말렸는데도 오늘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야 저거 어떻게 되지?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된 티가 나는 대답이 많이 해왔는데 이게 정제되고 국민들과 진심으로 잘 소통하는 하나의 모양새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도 사실 도어스태핑 같은 건 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담되겠어요? 네. 정치인들이 사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답에 언제든지 이제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이제 열려 있어야지 사실은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나 이런 것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 사실은 논란을 낳고 굉장히 또 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피하지 않고 도어스태핑을 하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듯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보다는 내용과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정 운영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변화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으면 수용해서 인사와 관련된 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진정한 도어스태핑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질문하고 지시하는 일이 가장 많겠죠. 네. 질문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국무회의를 한다든가 또 경제와 관련한 민생 대책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대통령은 늘 참석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질문을 받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점. 그래서 기자들의 책임과 의무도 대단히 크다. 그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질문 대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소통을 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찬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굳이 매일매일 이걸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이른바 윤핵관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목했었던 우크라이나 행을 놓고서 이준석 대표와 맞붙었었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 도어 스태핑 계속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자소통이 활발한 대통령이 되시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진석 부의장이 또 기자 출신인데 말이죠. 네. 예. 저런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배 의원이 보시기에 여당 내부의 이른바 출근길 질문 대답에 대한 이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도어 스태핑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그 특정 부문의 장관인 경우에는 그 분야만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네네. 지금 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 장관 중에 출근길 질문 대답하는 장관 별로 없죠.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우수한 기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어떤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즉석에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배 그리고 의원님도 기자들 만날 때 좀 부담 되시죠? 아, 그럼요. 어떤 질문 나올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대통령의 말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을 스스로 어려움에 자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덕목이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이 정말 진실되고 마음을 울릴 때 공감을 얻을 때 그 정치인은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공약대로 시작을 하셨고 사실 다른 나라 미국의 예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같은 데서는 뭐 다우닝가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매일같이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틀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어떤 내용과 형식이 이제 좀 정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대통령께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입장이 좀 완전히 선 다음에 정식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장은 틀림없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준비하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근길 질문 대답 아마 1년치를 모아놓고 1년 뒤에 다시 본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은 작은 분량이지만 1년치를 모아놓고 본다면 대단한 분량이 될 것이고 이 출근길 질문 대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반응이 오는가 이것까지도 항상 같이 보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소통의 방향을 수정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김남국 의원도 그런 이야기, 그런 취지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자리에 출연했던 유인태 전 의원,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이죠. 도어 스태핑과 관련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재개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펴떨어지는 그 소리만 그렇게 하는데 그 뭐 미리 이렇게 대변인실이나 참모들이 뭐 오늘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그건 뭐 말 안 듣고 자기 스타일로 네. 뭐 한다고 하는 뭐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좀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고집 꺾고 좀 정제된 그 언어로 해이죠. 지금 윤석 대통령 지지로 떨어지는 것도 지금 도어 스태핑에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지금 윤석열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네. 대통령 돼가지고는 좀 달라졌다는 소리들도 하던데 그럼 좀 더 그 겸손한 자세로 좀 돌아오고 정제와 겸손. 제가 자, 김남국 예. 네. 그 정제와 겸손에 혹시 덧붙일
말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유인태 사무총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사회 여러 분야, 정치 분야 등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내용들 충분하게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참모들이나 비서실에서 예상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모범 답변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공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좀 모습은 본인의 좀 성격을 그대로 날 것으로 좀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솔직한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브라운관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에게 그대로 화내는 모습이 전달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어떤 화나 성정 이런 것들 좀 가라앉히고 겸손하고 정제된 언어로 국민과 기자들의 답변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출근길에 질문하고 대답한다. 네. 청와대 공간에서 머물렀던 역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외곽에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첫 대통령이 됐는데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겠다 이런 형태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다만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태도보다 겸손하고 보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목소리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보태면 두 분 다 짧게 한번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태면 사실은 정부에서 제일 답답해야 하는 게 좋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도어 스태핑을 함으로써 국정을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럴 때 정부에서 잘하고자 하는 것, 좋은 정책들을 가면서 야, 이 정책 이번에 진짜 세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침마다 다 그게 포털 메인에 뜰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야, 저거 잘한다 라고 하면서 공감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건데 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좀 갈라치게 하고 화내는 모습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된 언어로 좋은 정책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공감되는 그런 기자회견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배 의원님. 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민주당은 저희 도어 스태핑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청와대 말씀하시고 용산 대통령실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연다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겠다고 도어 스태핑 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과 형식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이 아까 출근할 때 보면 다 우리 후배 기자들이고 그러는데 웅성웅성하고 대통령이 말을 걸어오니까 와 하는 목소리가 바로 기자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기자들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기회 자체가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기자는 그 보람이 떨어지죠.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가버린다. 그것도 하나로 영상으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출마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언어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도 뭐 이런 식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